자, 이제 실질적으로 폴리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폴리곤 모델링 하는 그 패턴에 대해서. 생자 큐브를 띄워서. 자, 요거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이 부분은. 오케이. 요게 오리지널 박스 메쉬고요. 지금 제가 패턴별로 4가지의 박스를 준비를 해봤어요. 자, 지금 똑같죠? 생긴 게 데이터 컴포넌트 상태만 좀 다르고 동일한 그 폴리곤 오브젝트인데, 자, 폴리곤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점선면으로 이루어진 이 페이스 구성을 가지고 모델링 하는 거고, 근데 단점이 뭐라고 그랬죠? 부드러운 공유를 만들려면 어때요? 디비전이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데이터가 많다는 건 모델링 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그래서 폴리곤 모델링의 특징은 뭐냐면, 간단하게 이걸 로우 폴리, 데이터 상태로 로우 폴리와 하이 폴리로 나눠요. 데이터가 적은 걸 로우 폴리, 상대적으로 데이터가 적은 걸 로우 폴리, 상대적으로 데이터가 많은 것을 하이 폴이라고 해요. 그래서 로우 폴로 작업을 해요. 모든 작업을. 모델링, 리깅, 애니메이션, 액팅 다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렌더 아웃풋을 뽑을 때만 하이 폴로 해서 기계가 계산해서 뽑게끔 하는 모델링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로우 폴리인 이 녀석을 메쉬에 있는 이 스무스 명령어예요. 최종 아웃풋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완성하는 그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무스를 줬더니 어때요? 디비전을 늘리면서 자체 곡률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의 작업을 통해서 이런 아웃풋을 얻는 과정이에요. 폴리곤 모델링 크게 보면은 데이터적으로. 그래서 로우 폴리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표면이 그 말끔한 곡률이 잘 생성되어 있는 최종 아웃풋을 갖는 형태로 작업을 하는데, 자, 딱 봐도 이거 갖고 작업하려면 어때요? 암울하죠. 그죠? 이거 갖고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최종 그냥 결과물일 뿐이에요, 이 녀석은.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작업을 로우 폴리 상태에서 이런 하이폴 메쉬가 어떻게 하면 나오는지 감을 가지고 얘를 확인하면서 작업을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숫자 1이 지금 로우 폴리 상태고요. 숫자 단축키 2번을 눌렀어요. 2번을 눌렀더니 프락시 모드가 나오네요. 뭐냐면 껍질 와이어는 어때요? 로우 폴리 상태인데 안쪽에 있는 그 새로 생성된 메쉬는 뭔지 모르겠지만 어때요? 그 스무스가 먹어 있는 것 같은 결과물이 안에 들어있죠. 그 다음에 이걸 숫자 3번을 눌러볼게요. 했더니 어때요? 최종 결과물하고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얼추 거의 비슷한 녀석이 들어있어요. 되게 간단하게. 근데 와이어 상태를 봤더니 어때요? 데이터 상태가 다르죠. 마야에서 이렇게 그 데이터를 체인지 하면서 그 폴리곤 메쉬의 그 디스플레이 상태를 이렇게 전환해 주는 기능인데, 얘는 엄밀히 말하면 서브 디비전이라는 메쉬 타입이에요. 폴리곤이 아니에요, 얘는. 그래서 데이터 컴포넌트 상태가 다른 녀석이에요. 얘를 숫자 1, 2, 3 이걸 왜 넣어놨냐면, 자, 모델링 하다가 스무스 명령으로 줬는데 원래대로 돌아와서 언두를 누르든지 아니면 여기서 뭐 디비전을 0으로 다시 해제해서 히스토리를 또 날리고 이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 어때요? 너무 복잡하단 말이에요. 중간에 확인. 결국은 얘를 봐야 되긴 하지만 어때요? 실제로 스무스 명령을 주고 왔다 갔다 하기에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죠. 모델링 하다가 스무스 주고 풀고 다시 이리 오고 하기가 너무 복잡하니
이 정도의 곡률이 나오는 녀석을 모델링 하면서 쉽게 확인하라고 주는 거예요. 아, 이거 모델링해서 3번 눌렀더니 아, 이 정도 곡률 나오네. 최종 결과물이 이 정도는 되겠어라고 확인을 하라는 거고, 2번은 뭐예요? 이 로우 폴리 상태 곡률이 이렇게 나오는 걸 두 개를 같이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실제 원 오리지널 폴리곤 메쉬 상태, 2번이 프락시 모드 상태. 프락시라는 거는 그 뭐예요? 간략하게 해서 중간 단계의 어떤 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껍질은 폴리곤의 와이어를 유지하고 내부는 서브 디비전의 쉐이딩 상태를 보여주게 하는 거고, 3번은 서브 디비전 상태예요. 스무스 줬을 때와 동일한 비슷한 곡률을 갖는 형태. 그래서 이런 모델링 하시면서 이렇게 쉽게 3번, 1번, 3번, 5 가면서 어때요? 스무스 줬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를 확인용. 자, 3번이 작업이 안 되진 않아요. 작업이 되는데 곡률이 다르다 보니 어때요? 이거 이 상태에서 1번 돌려볼게요. 폴리곤의 왜곡이 굉장히 심해진단 말이에요. 모델링 할 때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3번으로 하시면. 3번이 또 아웃풋도 걸리지만 서브 디비전이기 때문에 마야에 있던 뭐 다이나믹 기능이나 이런 것도 호환이 안 되는 데이터 타입이거든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번으로 작업을 일단은 안 하는 걸로, 3번은 뭐 디스플레이 상에서 이 메쉬가 스무스를 먹었을 때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기능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 3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확인하시고 항상 데이터는 1번으로 풀어 놓는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그럼 무겁겠죠. 3번을 하셔도 그만큼 무거워요, 씬이. 씬에 나중에 여러분이 막 소도구하고 배경 이런 거 다 둘 텐데 3번은 눌러져 있으면 파일 로딩해서 여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디스플레이를 텀블링 내비게이션 하는데도 굉장히 액박이라고 하죠. 화면 안 움직이는 거.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 뭐 지금이야 문제 없어요. 굉장히 데이터 가벼우니까. 그래서 습관적으로 항상 1번으로 전환해서 마무리하는 거, 3번은 확인만 하신다는 거, 요거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스무스를 줘서 결과를 얻고 그걸 확인하는 게 1, 2, 3 이런 모드가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이게 디스플레이 오브젝트 패턴 체인지 하는 방법이었고요. 자, 스무스의 기준을 좀 알려드릴게요. 메쉬 스무스의 기준을. 자, 요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 오리지널 메쉬들이 있는데,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자, 앞으로 내놔 볼게요. 그러면 이 녀석들이 스무스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쉬, 자, 스무스 줬어요. 이것도 단축키 G가 리피트라고 했죠. 동일한 명령어, 지금 현재는 스무스로 되어 있어요. 바로 앞전에 내가 했던 거니까. 스무스 안 찾아고 G를 누를 거예요. 이렇게. 이번에도 G 누르고, 이번에도 G 눌렀어요. 그 다음에 디비전을 각각을 한 레벨 정도 올려볼게요. 2. 이것도 디비전을 2레벨, 이것도 디비전을 2레벨. 잠시만요. 요거랑 데이터 너무 똑같죠? 요거를 제가 편집을 하려고 했었는데 깜빡하고, 자, 요 데이터를 사이드 쪽으로 조금 더 몰아볼 거예요. 이렇게 엣지와 비슷한 위치에 있게끔. 이렇게 해서 메쉬 스무스 주고 디비전을 2단계, 디비전을 2단계, 디비전 2 줬어요. 자, 결과가 어때요? 와이어 한번 꺼볼게요. 자, 똑같은 로우폴리 메쉬를 똑같은 디비전으로 스무스를 줬는데 결과가 너무 다르죠. 이게 우리가 하는 폴리곤 모델링이 이런 거예요. 로우폴리 메쉬를 어떻게 모델링을 해야 내가 원하는 곡률의 쉐입이 나오는지를 이해하는 게 우리가 하는 폴리곤 모델링의 어떤 방식,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뒤에 걸 선택하고 3번을 눌러볼게요. 자, 보시면 곡률이 조금씩 다르죠? 아, 여기는 지금 제가 에디팅을 안 했으니까 좀 감안해서 봐주세요. 자, 그러면 자, 설명을 좀 해볼게요. 프론트가 이군요. 요 두 개의 관계인데, 자, 디비전 1로 해볼게요. 요것과 요것의 관계인데 뭐예요? 자, 엣지가 그냥 외곽 라인에 각이 잡혀있는 라인에만 그 엣지 라인이 있고 어때요? 스무스를 줬더니 그 요 외곽에 있는 라인과 라인 사이에 어때요? 새로 생성된 컴포넌트 라인은 이쪽이죠. 얘네와 얘네와 얘네가 어때요? 컴포넌트가 디비전이 새로 생성이 됐고 여기는 기존에 있는 녀석이 어때요? 새로 생성된 녀석과 아크 공률을 잃으면서 꺾여져 들어왔어요. 이런 식으로 공률을 만들어요. 스무스가 보시면 그런 다음에 자 페이스가 몇 분할로 늘어났죠? 하나 둘 셋 넷 동일한 페이스가 여기 있는 하나의 페이스가 어때요? 4개로 늘어났어요. 그 디비전을 한 번 늘릴 때 어때요? 페이스가 4분할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디비전을 또 하나 더 올려볼까요? 올렸더니 4에 2 하면은 8이죠. 8이 아니라 몇 개예요? 4, 4, 16, 16개 페이스로. 그러면 그 스무스 디비전이 한 번 올라갈 때마다 어떻게 된다는 뜻이죠? 제곱근으로 첫 디비전 하나에 4배로 늘어났고 4의 4승, 그죠? 16, 그죠? 제곱근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있는 페이스가 또 4분할 될 거기 때문에 스무스를 주면 그래서 제곱근으로 페이스가 늘어나고 늘어난 페이스들은 어때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새로 생성된 페이스를 기준으로 기존 것들이 안쪽으로 메쉬의 중심으로 쏠리면서 기본적인 공률을 만들어가는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때요? 부피가 좀씩 줄어들죠. 공률을 이루면서 최외곽의 그 새로 생기는 라인들을 제외하고 어때요? 공률이 그 전체적인 부피가 줄어들면서 아크 공률을 만들어가는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녀석들 관계를 좀 볼게요. 자, 얘는 어때요? 가운데 라인이 있었죠. 그러면 어때요? 요 단위, 이 전체 페이스 단위가 아니라 요 단위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그 방식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요 페이스 하나에서 어때요? 이렇게 4분할이 돼서 이쪽이 꺾여 들어오는 거죠. 여기는 평면 라인이니까 아크가 생성될 필요가 없잖아요. 중심적, 평면적이니까. 그래서 요 부분만 꺾여 들어오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 전체 원래 분할되어 있는 거에서 어때요? 또 분할이 돼서 요 모서리 부분만 그 라운딩이 생성이 돼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를 원래대로 다시 복사를 해서 굉장히 그 곡률이 생성되는 면이 작죠. 그 디비전이 계속 늘어나봤자 평면에서는 곡률이 생기지 않아요. 꺾여있는 모서리 부분에서만 곡률이 생기니까. 자, 그럼 그러면 두리뭉실한 녀석을 모델링 하려면 어때요? 엣지와 그 경계를 하는 엣지의 간격이 어때요? 넓으면 아크가 크게 생기는 거고 반대로 어때요? 경계가 되는 원래 기준이 되는 거에서 엣지 주변에 있는 엣지 컴포넌트가 간격이 좁으면 아크가 굉장히 작고 세밀하게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제 이 룰을 가지고 모델링을 할 거예요. 쉐입이 딱 꺾여서 모양이 각이지게 하려면 어때요? 엣지 구성 라인을 근접하게 밀접하게 해줘야 되고, 어때요? 굵직하게 하려면 엣지와 엣지 관계를 넓게끔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할 줄 아시면 어때요? 모델링을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자, 각을 잡아야 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은 구분하고요. 각을 잡아야 될 부분에는 컴포넌트를 밀집해서 각이 나오게끔, 아니 그 각이 앵글이 커야 된, 둥그렇게 말려야 된 부분은 엣지 간격이 넓어지게끔 요 규칙을 세워서 원하는 필요한 부분에 여러분이 컴포넌트를 추가를 하실 수 있고, 그 상태가 곡률이 어느 정도 나온다에 대한 감을 이제 모델링 하시면서 익히시면 모델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모델링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여타 다른 폴리곤, 다른 프로그램에 있는 폴리곤도 마찬가지예요. 이 개념은 디비전을 해서 나눈 걸 이렇게 곡률을 형성하는 식으로 메시 스무스가 형성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여타 지금까지 배웠던 그 메쉬를 에디팅한 기능들을 이용해서 원하는 곳에 컴포넌트를 추가를 하셔서 최종적으로 이런 곡률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폴리곤 모델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